최근 들어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정말 망하는 걸까요? 미국 디폴트에 관한 내용 지오플랫이 빠르고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폴트가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부채 한도라는 것을 정해놓고 국가를 운영합니다. 즉, 나라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돈을 쓰는 것이죠.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미국이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국가 총생산량인 GDP를 기준으로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무관한 절대값을 정해놨습니다. 디폴트는 국가에서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리려는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협상이 결렬되어서 나라에서 쓸 돈이 떨어지게 되면 디폴트, 즉 파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채 한도는 협상을 할 때마다 매번 증가를 했었고, 이 조정은 무려 100회 이상 진행되었었죠. 사실상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이 유독 이슈가 되는 걸까요? 사실 이번 디폴트 관련 이슈는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봐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당시 백악관 정부는 이 부채 한도를 급격하게 올렸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이 되어 미국 대선을 1년 앞둔 상황, 당시 오바마 정부는 정치적인 대협상을 앞두게 됩니다. 2012년에 있을 대선에 유리하려면 오바마 정부는 돈을 더 풀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상대편인 공화당은 재정 긴축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이죠. 이 협상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디폴트 선언을 결정하는 2011년 8월 2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8월 2일 당일날 극적으로 한도를 증액하게 되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22명, 민주당이 213명으로 공화당이 앞서 있습니다. 한편 상원은 공화당이 48명, 민주당이 48명인데 무소속인 3명이 친민주당 성향이라 사실상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인 조 바이든 대통령 진영과 공화당이자 하원의원장인 케빈 매커시의 대립인 것이죠. 두 진영 모두 디폴트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지만 2024년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심히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현재 민주당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교육, 보건, 과학기술에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었던 예상 정책을 폐지하고, 바이든 정부가 내세웠던 학자금 탕감 정책 역시 폐지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세웠던 전략들인데, 이 정책들을 모두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현 정부의 지출을 줄이게 된다면 부채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바이든 정부도 이러한 제안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새로운 조건들을 내걸고 또 기존의 법률에 구멍을 찾아 빠져나가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금융 전문가들의 전망은 꽤나 긍정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는 없을 것, 의회 지도자들도 동의라고 했고, 신용 및 금융 분석을 진행하는 무디스에서는 미국 디폴트 겪지 않을 것으로 확신이라고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디폴트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금융시장의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투자자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투자했던 돈들을 빠르게 회수할 것이고, 이는 패닉셀로 이어져 금융자산의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의 경우 규모가 5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돈들의 대부분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개방형 펀드의 폭락은 결국 폐쇄형 펀드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시장의 충격은 자연스럽게 주식과 채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역시 타이밍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리츠 상품과 같이 황금성이 높은 상품들부터 폭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식, 채권, 부동산이 모두 빠지게 되는 트리플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 전문가들은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을 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에 맞춰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지, 만에 하나라도 디폴트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이에 맞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미리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